이 차량 23년식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한 4,5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준신차급의 바이크로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좀 깨끗한 알라인티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바이크가 굉장히 안성맞춤인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브라더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3년 BMW R9T 스크램블러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BMW에서 나오는 이 R9T 시리즈요,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매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국내에 R9T가 처음 출시하고 나서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처음에 R9T가 처음 출시될 때요, 많은 라이더분들과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한정 모델로 마지막 공랭 엔진을 마지막으로 재사용을 하고서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 그로 인해서 R9T 스탠다드 모델들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R9T의 인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BM에서 좀 R9T 인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 R9T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하면서 사골국물 우려먹듯이 많이 뽕뽑아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9T의 시리즈들이 여러 가지로 재탄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R9T의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정도로 R9T를 여러분들이 어디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MW에서는 클래식 장르로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예전에 R1, R60, R90, R85 이런 식으로 예전 모델을 거의 흡사하게 잘 재탄생을 했어요. 공랭 엔진을 잘 사용을 했고요. 1200cc의 엔진에서 나오는 이 고동감과 필링은 또 한 번 라이더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R9T는 노멀이 있고요. 그 다음에 R9T 레이서가 있고, 퓨어가 있고요. 스크램블러가 있고, 어반지에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R9T 레이서만 판매율이 조금 저조했고요. 그로 인해서 좀 단종의 수순을 먼저 거쳐간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시에 나왔던 차들은 스탠다드, 그 다음에 퓨어, 스크램블러, 어반지에스 이렇게 줄곧 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반지에스하고 스크램블러는 GS 기반으로요. 프론트 휠과 리어 휠이 GS하고 동일한 휠과 타이어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9T 노멀하고 그 다음에 퓨어는 17인치의 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스크램블러, 어반지에스는 하나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퓨어랑 스탠다드는 17인치 공도용 카테고리로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레이서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R9T 그 노멀 모델에 이렇게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온오프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든 바이크다 보니까 스크램블러 시리즈로 이렇게 잘 재탄생을 했고요. 어반 GS는 일반 GS를 조금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낸 어반 GS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R9T 시리즈는 단종이 되고 R2A7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R2A7으로 출시되면서 여러 가지의 또 장르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이 R9T의 디자인과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아직까지도 구형 R9T를 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23년식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한 4,5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준신차급의 바이크로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좀 깨끗한 R9T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바이크가 굉장히 안성맞춤인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좌우로 넘어진 적도 없는 완전히 무결점의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식으로요. 24년, 25년, 26년에 워런티가 종료가 되는데 아직 워런티는 약 한 1년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또 바이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론트 타이어, 리어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모두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오일만 조금만 더 주행을 하시다가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탱크 같은 경우는요, 무광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시트는 약간 와인 색깔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색깔의 매치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형부터는 LED 라이트를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LED 라이트가 또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순정으로 열선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어떠한 옵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엔진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R엔진의 특성상 넘어지면 이 헤드 커버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파이프 형태의 엔진 가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무선 핸드폰 충전 겸 거치대가 장착되어 있고요. 밀러를 좀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이 가능한 이런 밀러로 튜닝을 해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넷에서 나오는 투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변경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내가 이 바이크를 사서 조금 더 멋있게 바이크를 좀 꾸며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금씩 튜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번호판이 장착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 검사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 차량 바로 당일 이전 원칙으로 판매를 합니다. 바이크 구매 대금을 치르면요. 번호판을 이전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바이크를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모 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순정 머플러에서 배기 사운드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기가 살짝 이렇게 나는 게 바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 바이크를 상품화 작업을 함으로 있어서 엔진에 코팅제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게 아직 증발되지 않아서 나는 연기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바이크를 구매하신 라이더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뭐 바이크가 고장나서 바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엔진 룸을 코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약품이 증발되면서 나오는 연기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4,596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4,596km를 주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4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4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금액대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요즘 신형이 나오고 경기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요. 바이크의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듯한 이러한 느낌들도 있고 느낌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이크의 가격이 요즘은 좀 많이들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에 많은 바이크들이 판매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게 작년 대비 바이크의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이 정도 상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바이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에서 봤을 때 이 바이크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187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도 이 바이크의 크기는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앉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는 또 어떠한 느낌이 날까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트고 같은 경우는요. 제 키가 187인데 그렇게 저는 편한데 키가 좀 작으신 170 밑으로 좀 내려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응을 통해서 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이 앉아있을 때 이 모습과 핸들링의 이 포지션은 조금 편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크램블러 장르는 도심에서 되게 경쾌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고요. R엔진의 특성, 공랭 엔진의 특성을 잘 느끼면서 타시기에도 적합한 그런 모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엔진은요, 여러 가지 이슈라기보다는 좀 장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R엔진은 관리만 잘하면요, 내구성이 10만 킬로까지도, 10만 킬로 이상까지도 월등히 좋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가게에 오셨던 고객님들의 이렇게 좀 보시면
10만 킬로 넘게 알라인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진 수리 한 번도 안 하고요. RT 같은 경우도 10만 킬로를 넘게 이렇게 타시는 라이더분들도 있는데 물어봐요. 10만 킬로 넘은 차들을 보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혹시 엔진 수리 한 적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하나도 소모품 하나도 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냥 단순히 소모품만 교체를 하고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라인티 같은 공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조금 먹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쏘시는 분들은 엔진 오일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엔진 오일 양하고 교환 주기만 잘 맞춰서 타신다라고 하시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지션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라이더에게 맞는 주행풍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50이 넘어가면 라이더가 좀 힘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0을 넘게 지속적으로 주행하시기에는 좀 힘들지만 이 차량 최고 속이 한 180, 200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차량이라서 정말로 빠르고 재밌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라인티 스크램블러를 찾고 계셨거나 어반 GS 모델을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성맞춤이고 매력적인 바이크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23년 BMW 알라인티 스크램블러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